네, 안녕하세요. 소액부터 다가구까지 지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경매 정보지랑 네이버 부동산이랑 면적이 달라서 헷갈리셨던 적 없으신가요? 언제는 공용 면적이 나와 있고 또 언제는 전용 면적이 기재되어 있죠. 이거 너무 헷갈려요, 그쵸? 공용 면적,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땡땡 면적이 뭔지,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경매 정보지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헷갈리셨던 분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먼저 땡땡 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용 면적인데요. 전용 면적은 쉽게 말해서 내 가족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집에서 밟고 다니는 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실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입주민에게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공용 면적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서 들어가진 않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요. 또 복도도 밟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죠. 또 이 밖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그리고 차를 주차하는 주차장도 있고요.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공급 면적은 뭘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공용 면적과 공급 면적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공간,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까지 모두 포함된 공간을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면적은 보통 오피스텔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계약 면적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 공급 면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거 전용 면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이 밖에도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쳐진 면적입니다. 기타 공용 면적에는 관리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비실도 있을 수 있고 주거 공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면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계약 면적이 공급 면적이나 전용 면적인 줄 알고 계약서 쓰면 큰일 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이 계약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30평이라고 해도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번째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 서비스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발코니, 베란다 이런 부분들이 이 서비스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서비스 면적은 사용자들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공간이잖아요. 이 부분들은 보통 아파트에서는 확장을 많이 해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면적이 넓은 곳은 확장 여부에 따라서 실거주 면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빌라 임장 가셨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 실면적은 20평 이상이에요 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등기상 면적에는 13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장 갔더니 실면적이 20평 이상이래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리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실면적은 전용 면적에 서비스 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 실제로 들어갔을 때 등기상 면적은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넓다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대부분 서비스 면적이 다 확장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땡땡 면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민평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수도권 국민평형하면 보통 34평 정도를 국민평형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34평은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공급 면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평에 3.3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34 곱하기 3.3을 했더니 112가 나와요. 우리가 국민평형을 말할 때 34평이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84A 타입, B 타입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왜 112가 아니라 84일까요? 평형을 말할 때는 34평 공급 면적 기준으로 말하고 제곱미터로 말할 때는 84 전용 면적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4평, 84 다 같은 거라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구독!
자, 이제 그럼 경매 정보지와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되는지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이 면적은 전용 면적일까요? 아니면 공급 면적일까요? 네, 전용 면적이 맞습니다. 이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면적은 전용 면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전학찰 옥션지에 들어왔고 종합 검색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검색을 해서 아파트가 여러 개 뜨죠. 우리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 서울시 송파구 쌍용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25.67평인 아파트인 거죠. 자, 이렇게 경매 정보지에서 확인을 했고요. 네이버 부동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고 우리 아파트 여기 보이는 이 쌍용 아파트죠. 이 쌍용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 물건 경매 정보지에서 전용 면적이 84.85제곱미터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6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숫자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106A 밑에 84.85제곱미터라고 전용 면적이 떴죠. 옆에 것도 한번 볼게요. 옆에 것도 보면 옆에 거는 전용 면적 84.86제곱미터, 또 C타입은 84.79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급 면적이 106인 A타입 물건이라고 알면 되겠죠?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는 공급 면적이 표시가 돼요. 경매 정보지에는 전용 면적, 네이버 부동산에는 공급 면적이 표시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이 네이버 매물들을 보면 이쪽에 106A, 또 84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이 106은 공급 면적이고 84는 전용 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타입을 알려면 여기 시세 실거래가 탭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 개 더 봐볼까요? 이번에는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잠실 엘스 아파트 한번 봐볼게요. 이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면적은 36.28평이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은 공급 면적을 표시하니까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네, 여기 시세 실거래가 탭에 들어오면 모두 공급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아까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였잖아요. 그러면 한번 커서를 올려볼게요. 네, 여기 149 공급 면적 위에 제가 커서를 올렸는데요. 밑에 전용 면적 119.93제곱미터로 표시가 되죠. 네, 그럼 우리 물건의 실거래가는 밑에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와, 35억에도 거래가 되고요. 34억에도 거래가 되고 있죠. 요즘 전용 평당 1억이 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을 볼 줄 아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속지 않고 거래를 잘 할 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린 면적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경매 정보지와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는 방법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